좋게 만들어주는 걸로 쓰이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해독력을 좋게 만들어줘서 얼굴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EDTA 킬레이션 세라피를 하게 되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 한 3회 내지 4회를 하고 나면 얼굴이 뽀얀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해독력 때문에 독성물질이 없어졌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돈이 비싸도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은 독성원소는 B1, B6를 억제해서 기형아를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G수용체, G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고 하는 G수용체의 결합을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G단백질은 후각, 시각, 미각, 신경전달, 면역 이런 모든 데 사용을 하고 있는 G프로테인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그것의 결합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서 이게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성원소의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만큼 안 쓰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건 각각의 이제 메타볼릭 언커플러가 왜 그런지, 그 다음에 합행 반응은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엔자임 효과는 왜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파킨슨 디멘치아는 왜 헤비메탈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G 프로테인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메커니즘이고, 이게 중금속의 납, 수은,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 바리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관련 질환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오염원이 뭔지. 근데 모발 검사는 이거 더 자세하게 검사를 해주면 이런 것들을 써내게 되죠. 그 다음에 해소 식품이 뭔지, 그 다음에 해소 제품이 뭔지를 조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중금속을 중금속을 어떻게 제거해야 되냐? 중금속이 이게 먹었는데 이게 빠지느냐? 근데 빠지는 방법은 지금 국내에서 하는 방법은 킬레이팅 제제, 킬레이터라고 쓰는 게 DMS나 EDTA를 가지고 빼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 알리치아민이라고 해놓고 이게 B1이 많이 나오는 게 어디죠? 아로나민이죠. 아로나민을 가지고 얘네들이 저희하고 했으면은 이거를 중금속 해독이라는데 이게 적응증을 하나 추가하려고 임상을 서울대학하고 했는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알았으면은 이게 해독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했을 텐데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B12도 그렇고 글루타치온, 알파 라이포익산, 아세틸시스테인 이런 것들이 다 약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인데 중금속을 없애는 거고, 프로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회사에서 개발된 기능성 식품이에요. 유일하게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식품인데 메탈레천에인 전구물질이에요. 메탈레천에인이라는 것은 금속과 결합된 치올기를 가진 단백질인데 구조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금속, 이게 프로엠을 먹게 되면 요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프로엠의 성분 함량표를 보고 칼슘, 마그네슘, 아연, 시스테인 이런 것들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야가 아니고 이것을 먹게 됐을 이게 조성물 특허를 그래서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성분에 요만한 양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요 메탈레천에인이라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메탈레천에인을 주면 되지 않느냐? 메탈레천에인을 줄 수가 없어요. 메탈레천에인은 분자량이 커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타치온이 경구용 제제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중금속 제거 기전으로다가 이 단백질이 금속과 착화물을 형성해서 징크 메탈레천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여기 수은, 납, 카드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붙어져서 이런 것들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중금속 7개를 빼낼 수가 있어요.
이게 대변이나 소변으로 빼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밸런스, 우리 몸속에 전체 그 4%뿐이 안 되는 게 신진대사작용, 신경전기작용 이런 모든 대사물질을 조절하는 게 이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의 밸런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상검을 해보면 돼요. 조직을 떼내서 거기에 미네랄의 함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모발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모발을 잘라서 하는 거가 이제 미네랄 밸런스를 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주요 생물의 원소는 이 약 20여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일정한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있어야지만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미네랄 역할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면역에 관계되고 에너지 생산에 관계되고 호르몬, 비타민 생산, 조혈, 효소, 근골격계에 관련되는 미네랄들의 역할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달란트가 틀리다고 하듯이 미네랄도 그 역할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거, 구리, 아연, 철, 셀레늄이 면역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것이 모자르다라고 하고 이것이 밸런스가 깨진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은 계속 감기에 걸리고 어른들도 암이나 뭐 이런 질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면역이 약해져 있게 되니까. 그래서 셀레늄이나 아연의 과부족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갑상선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면역에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침만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내고 나면은 피곤해 죽겠어 하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꼼짝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있는데 그것이 에너지 생산에 관계가 되는 그 미네랄들이 마그네슘, 망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 모발 검사 딱 했는데 봤어. 그랬더니 마그네슘도 떨어져 있고 인도 떨어져 있고 망간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아니 이 몸으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내왔어요? 너무 피곤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딱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니 이건 뭐 엄청나게 피곤했을 텐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이 부분을 보충해 주게 되면 피곤이 사라져요.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계, 비타민 생산, 조혈, 우리가 빈혈 환자들도 구리가 모자라서 나타나는 빈혈 환자, 철이 모자라서 나타나는 빈혈 환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철결핍성, 구리결핍성 둘로 나눠지거든요. 이것이 모자르게 나타났으면 빈혈이 심하겠네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골격계에서 이것이 키 안 자라는 아이들한테 모발 검사의 중요성을 계속해 주는 게, 키가 뼈가 자라는 것은 아연과 망간 두 가지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아연이고 뼈가 자라는 것도 아연과 망간이에요. 우리 애는 왜 적을까 생각해 보지 않으시고 애들을 딱 잘라서 머리카락을 봤을 때 아연이나 망간이 심하게 결핍되어 있는 애들은 성장이 늦어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LG에서 뭐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투여를 하면은 키가 클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로스 호르몬을 투여해도 키가 안 크는 애들이 있어요. 전혀 반응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이 미네랄이 모자른 거예요. 그건 크지 않아요. 소아내분비 그 상계백병원의 그 박미정 선생이라고 이걸 검사해보고 나서 그로스 호르몬 양을 투여하는 걸 결정을 해요. 이것도 모자라는데 이거 뭐 애들한테 먹어야 소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애는 왜 작은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아니 선천적으로 이게 모자른데, 그래서 소아아동병원에서 이렇게 큰 소아아동병원이 아이들 병원이라고 있는데 구로동에 있고요, 성북동에 있어요.
거기서는 전부 이걸 검사를 의뢰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모자르냐 하면은 이 아연의 함량이 그 애들이 약 50ppm, 60ppm 뿐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정상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8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절대 그것이 모자라니까 절대량이 모자라니까 아이도 발달도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그냥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질환들이 이렇게 많이 이게 정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디움, 포타슘 우리가 그 주기율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거 알칼리 금속이에요. 우리가 이런 우리 몸속에서 이게 힘을 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앉아서 졸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세포 내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발 검사에서는 소디움, 포타슘의 양에 따라서 이 비율이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느냐 안 유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대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디움, 포타슘 비율이 4 이상 높게 나타나는 사람은 체내물의 저리에 의한 비만, 급성 스트레스, 염증 등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해줘도 오류가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NAK 비율이 2 이하로 있는 사람들은 저위산증이라든지 소화불량, 저혈당, 당뇨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게 소디움, 포타슘 비율을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디움, 포타슘 비율은 라이프 데스 비율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나트륨은 세포 밖에, 칼륨은 세포 내에 존재합니다. 이 비율이 깨지게 되면 생리적 기능 부전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비율은 3대2로 딱 되어 있어야 돼요. 1대1로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비율이 이게 비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비컴플렉스라든지 스유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조이지 되는 거죠. 이제 비율을 조절하는 요인이 중금속이 NAK의 비율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환자 자신은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NAK 비율이 재감사상 나빠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미네랄 비율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환 비율은 NAK 펌프는 NA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 동시에 K를 세포 안으로 유입시키는데 1대1이 아니고 세포가 나트륨 이게 K를 2개를 들어가고 나트륨을 3개를 빼내줘요. 이제 3대2의 막전압으로 해이지만 여기서 프로톤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하고 유지할 수 있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모발 검사상에 나타나는 비율이 2에서 4 유지를 정확히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반해서 그 비율이 4 이상으로 올라갔다든지 2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건강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및 활력 수준이에요. 아까 에너지가 제대로 안 오면 피곤하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미네랄이 마그네슘, 인, 망간 이 3가지라고 그랬죠. 이 3가지가 정상 범위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비율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 마그네슘 비율하고 아연, 구리 비율이에요. 우리가 구리, 아연 비율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일정한 비율을 그 8에서 16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갑상선 T3, T4가 전환이 제대로 안 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야기할 수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독 기능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산화하고 세포 호흡에 관련하는 에너지 생산에도 문제가 있어서 피곤하다는 얘기고, 칼슘, 마그네슘 비율은 일정하게 우리가 이 식이요법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게 되면 이 비율이 깨져요.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깨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과 에너지. 건강하다는 것은 하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로우 에너지인데 여기를 주로 관여하는 것은 미네랄이 다 관여를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 미네랄이 아까 얘기했던 마그네슘, 망간, 아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건강과 에너지는 미네랄이 질병 예방, 개인적인 노력, 저렴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저렴하게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사람의 질병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모발검사의 장점이에요. 마그네슘,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마그네슘 하나만 투여했는데도 그 요양병원에 뭐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라고. 첫 번째가 이제 그 장의용품점에서 장례식장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두 번째가 이제 자식들한테 들어왔다 그러는데, 현대인의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위기 수준에 있다. 이거는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 비율이 8.5 이상 되면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걸로 아주 되어 있어요. 마그네슘은 건강을 해치고, 마그네슘 결핍은 피로를 유지하고, 마그네슘 결핍은 식이요법에서 불충분한 마그네슘의 섭취나 보유력이 부족한데, 그 대표적인 게 알코올과 청량음료예요. 어린애들한테 콜라 많이 마시지 마라. 우리나라 젊은 아가씨들이 소주 먹을 때면 꼭 콜라나 사이다를 넣고 먹어요. 알코올도 마그네슘을 결핍시키는데 청량음료도 마그네슘을 결핍을 시키니까 다음날 빌빌빌빌 될 수뿐이 없는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고 싶어요, 자꾸. 그래서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게 돼요.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심피로, 구리아연 불균형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도심에서 나오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서 이게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리아연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도심피로에서 아연이 결핍되어 있으면은 이게 이 사람이 도심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갑상선은 셀레늄하고 아연이 부족할 때, 그 다음에 수은이 오염되어 있을 때 갑상선 기능의 저하증의 원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네, 그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셀레늄이 갑상선의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셀레늄 의전형 효소에 의해서 이것이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주니까 갑상선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이런 영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갑상선의 이유도 같이 마찬가지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셀레늄은 이게 사이로이드 호르몬을 메타볼리 이게 대사를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셀레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고탄 저지해가지고 탄수화물을 식이 평가를 하느냐.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8.5 이상만 넘어가면